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롤러코스터 증시의 현기증, 변동성 장세 대처법은인데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2% 이상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부양책 지연, 국고채 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FMC 등 각종 변수도 산적해 있어서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각국의 경제 및 국경 봉쇄 이슈도 부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금융시장 지표들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확실히 변동성이 커진 모양새라고요. 네, 어제 코스닥만 봐도 개장하자마자 이제 1000선 넘어서면서 드디어 천스닥 시대 열렸구나라고 했는데 1007선까지 오르더니 이제 상승폭 이내 줄이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중 낙폭 한 1% 넘게 이제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0.53% 하락해서 994선에서 마감하게 했는데 천스닥 잠깐 맛본 것을 만족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보면 어제 하루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76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이달 들어서 하루 오간폭이 한 100포인트 넘는 날이 한 4일 정도나 됐고 지난 11일 그때 이제 장중 코스피 지수가 3266선까지 갔던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날이었는데 그날에는 장중 저점 고점 차이가 한 17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하루 고점과 저점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월 평균을 내봤더니 1월 들어서 79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작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게 3월이었잖아요. 3월에 73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들어서는 39포인트 정도로 줄었고 그 뒤로 쭉 20포인트에서 40포인트대 왔다 갔다 했는데 올 들어서 이제 주가가 급등락 반복하면서 이 팬데믹 때보다 이제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야말로 증시가 롤러코스터 타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지수 중에서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내재된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지수가 있는데 V 코스피 지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30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어제 30포인트 이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진짜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지수대를 낮췄거든요. 1900, 그렇죠. 1800 하루 사이에 네. 계속 낮춰 나갔었는데 네. 그때 당시는 사실 공포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매수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또 고점 부근에서의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그 판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사거나 쭉 팔고 있지만은 않고 또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져 있다는 점 특징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까지 오기까지 이제 동학개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무섭게 사들였거든요. 며칠 연속 순매수 막 이랬었는데 요새 보면 매일매일이 좀 다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3000선 이끈 동학개미들 먼저 보면 주가가 급등하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주가가 급락하면 또 사들이고 이런 패턴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떨어졌던 그러니까 어제만 봐도 개인이 4조 2천억 원 정도로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던 게 지난 11일 이제 네. 4조 4,900억 원이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운 거거든요. 어제 코스닥에서도 한 4천억 원 정도 순매수해서 이제 합쳐보면 4조 6,300억 원 정도였는데 요거 두 개 합친 규모로 보면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또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2%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코스피가 그때는 또 개인이 5,7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파는 날에 보면 꼭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사는 날에도 외국인이 파는 이 두 수급 추세가 정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고 기관은 거의 외국인과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어제 기관이 2조 2,500억 원 정도 팔고 외국인이 또 1조 9,800억 원 정도 팔아서 네.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제 주요 요인이 됐거든요. 이제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각 투자 주체들이 어느 날은 팔면 어느 날은 또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 주체별로 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3,2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기관의 금융 투자가 사줬는데
예, 그렇죠. 금융 투자가 어제는 굉장히 주요한 주체였죠. 예, 어제는 다시 이제 개인 쪽에서 또 하락하는 매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나요? 일단 뭐 개인들이 수급이 과거와는 다르게 순매수하는 날에는 뭐 기본 1조 원대를 사고요. 뭐 많게는 뭐 3조 원, 4조 원대를 산다는 점이 이제 이 변동성을 키우는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때문인데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게 경기가 좋아서 오른다 그러면 이건 사실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그저께 1.78%까지 올라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어제는 그래도 1bp 정도 하락해서 1.77%였지만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보면 어제 1.007%를 기록했는데 이게 네. 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거예요.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오른 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행정명령 때문에 영업금지를 당한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제 논의 중이잖아요. 네네. 이 재원을 마련을 하려면 이제 국고채 대규모로 발행해서 이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이제 미리 반영이 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또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국내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 여러 또 재원 마련에 따른 그러한 부담감들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외 변수 가운데서는 변동성 확대 요인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 정부의 부양책 지원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거기다 이제 오늘 간밤부터 시작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시작됐고 원자재값 상승도 요새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뭐 WTI 이제 원유 가격이 $50를 넘어선 이후에 간밤에 사실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50 넘어서면서 이제 쭉 그동안에 최근에 고공행진 해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 정부의 부양책부터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긴 한데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 지원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지 이제 이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 이게 사실 증시의 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부양책이 한 2월 정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이 일단 하나 있고 또 이제 FOMC 간밤에 시작을 했는데 내일 아침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건데 이제 바이든 정부의 첫 FOM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오르고 뭐 기대 인플레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자산 매입 중단 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제 한편으로는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동안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연준 인사들도 있어서 약간 이제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FOMC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이제 변동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고요. 네. 미국 국채 금리는 간밤에 보니까 10년물이 1.041% 그러니까 그 전날 1.124%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좀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27일에 애플, 뭐 테슬라, 페이스북 같은 이제 빅테크주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고 그래서 어제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도 변동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재정 통화 정책의 방향 그리고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뭐 이런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읽힙니다. 네. 자, 과연 미국 쪽에서 재정 부양책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시그널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파월 연준 의장은 또 발언을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출구 전략까지는 아직은 이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장을 완전히 달래주진 못한 것 같고요. FOMC 회의 그 결과 또 주목이 되고 있네요. 이제 개인 쪽의 매수세가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100조 원을 훌쩍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많이 산 그리고 많이 끌어올린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투자법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요. 뭐 어제 말고 이제 그저께 보면
코스닥 지수,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좀 낮긴 했지만 뭐 1000선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중소형주가 조금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새 개미들 투자 패턴 보면 우량주, 대형주 중에 덜 오른 종목이나 최근에 좀 하락했던 종목들을 좀 주로 사는 패턴인데 네. 그런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려서 이제 노선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를 비롯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코스피와의 수익률이 좁히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순환매 장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사실 어제 보면 삼성전자가 3%좀 넘게 빠졌잖아요. 어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삼성전자 8,900억 원 정도 샀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1,9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두 종목 합치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형주, 우량주 괜찮은 종목들이 빠지면 이제 줍줍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줍줍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실적 개선 기대감 높고 괜찮다, 우량하다 이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뭐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40% 늘었잖아요. 작년 한 해로 보면 이제 그 전년 대비로는 조금 줄었는데 조금은 아니죠. 한 20% 줄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4분기 실적만 보면 이제 상당히 좋았고 네. 이제 오늘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하고요. 내일은 이제 삼성 SDS, 뭐 네이버, 뭐 미래에셋테오 증권주들 아마 실적 굉장히 좋을 텐데 현대모비스 이런 것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난 것들 위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될 종목들 중에 우량하고 대형주 이렇게 골라서 투자하면 크게 이제 손실이 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대차가 이제 올해 계획이 뭔지 어제 발표 내용들이 참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제 네. 제네시스와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3월에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오닉 5 또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기업 실적 전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의 또 가격 하락을 노리는 그런 전략들, 순환매 장세 전략들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